한국 경매 배워봐요. 득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예, 열심히 했어.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광고에게 좀 홍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 뭐 일간지든 주간 신문에 보면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합니다. 거의 법원 경매에 이런 물건이 나왔으니 오세요라고. 자, 이들은 누구냐? 결국은 상인에 있죠. 상인. 뭔가를 파는 거죠.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인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낙찰자다. 구매자가 있고 상인이 있어서 형성이 되는 게 경매시장. 자, 이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경매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 누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방해를 한다. 그럼 당연히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16페이지 좀 보실게요. 시간 순으로 바라보는 경매의 편견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결심하는 단계에서. 경매가 좋대. 그래서 경매를 배우러 왔어요. 경매를 배워보고 투자를 하고 싶어졌어. 재테크에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경매 투자는 왠지 모르게 남의 집을 뺏는 느낌이 든다. 이게,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남의 집을 뺏는다. 전혀 안 드세요? 남의 집을 뺏는다. 제 뒤에 계신 분, 남의 집을 뺏는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걸 보면 TV 드라마 보셨죠? TV 드라마나 영화 많이들 보셨죠?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집에 차압 딱지들을 빨간 딱지들을 막 붙이면서 그 이거에 대해서 집을 뺏는 느낌을 갖게끔 드라마가 사실 조장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는 그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잘못했어요? 돈 빌린 사람이 잘못한 거죠. 왜? 돈을 안 갚으니까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건데,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은 싹 지우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느낌을 사실 조장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경매는 그래서 남의 집을 뺏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는 뭐다? 아니다. 누군가 돈 빌렸었는데 돈 못 갚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쥐업 패고 노예도 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법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야, 네 돈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해서 시작된 거다. 안 그러면 채권자인 은행이 돈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받는데 국가가 그걸 그대로 방치해.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망하겠죠. 은행이 망하면 뭐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된 게 뭐가 되죠? 은행에 투자하는 게 누구니까? 국민연금공단 아시죠? 국민연금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시죠. 국민이 된다. 근데 거기에 투자한 은행이 망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망하죠. 국민연금공단이 망하면 노후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갚죠. 국민도 피해를 봐요. 결국에 모든 게 얽혀서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채권자의 은행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돈을 못 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결과적으로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 경매. 근데 남의 집을 뺏는다? 아니죠. 사업을 본인이 자기가 뭔가 투자를 했으면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집을 뺏는다는 느낌은 갖지 마시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경매 물건은 재수 없는 집이 나온 것이다. 이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을 취득할 당시에 이 집이 재수가 없는 집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은 이 집을 취득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누구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집을 아니면 본인의 부동산, 본인의 어떤 건물을, 본인의 어떤 상가를 취득을 했는데 재수 없어서 취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무언가를 하다가 잘못했어. 그래서 결국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그 집이 재수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이 재수 없는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이. 그렇지 않다. 재수 없는 집이란 건 사실은 없다. 재수가 있네 없네라는 것은 결국 자 책을 보시면 자신의 임의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불과하다. 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 집에 있는 사람을 낙찰받은 사람이 명도를 해요. 명도라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을, 그 세입자를 그 집에서 내보내는 과정이죠. 내보내는 과정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게 된 계기를 내가 이 집이 사업이 잘못돼서 이 집에서 나가야지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 대한 정이 떨어지겠죠. 기분 나쁘겠죠. 사실은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탓을 남에게 해요. 누군가 낙찰자, 자기 집을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해서 집을 나가주세요라면 기분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기분 나쁜 소리가 나올까요? 당연히 기분 나쁜 소리부터 나오겠죠. 자신의 원인은, 자신의 그 결과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더라.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다. 명도를 하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늘 하는 소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서 야 재수 없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낙찰받은 낙찰자는 어떨까요? 이 집을 낙찰받으면서 본인의 돈보다 큰 시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집에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하죠. 2억인데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이 낙찰자는 돈을 얼마 벌었어요? 이 2억이라는 게 시세라고 따졌을 때 얼마 벌었어요? 5천만 원 벌었죠. 5천만 원 번 이 사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 재수 있는 집이에요? 재수 없는 집이에요? 네? 재수 있는 집이죠. 네. 5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 집을 세를 내면서 월세로 꼬박꼬박 얼마씩 받아요. 그럼 재수 없어요? 더 재수가 좋은 집이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재수 없는 집이라는 건 말이 안 맞다 말이죠. 자, 투자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반기거나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부는 살 때는 뭐 나하고 무슨 관계지만 이혼하게 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야 경매 잘못하면 야 재수 없는 집을 하면